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정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많이 못 따라가주고 있는 실정, 이런 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앞선 오늘 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방금도 말씀해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S&P 500이나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나스닥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S&P 500이나 다우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곧 있으면 나스닥도 최고가 갱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면 FOMC 의사로 공개하고 나서 매파적인 발언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급격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시세를 즐기고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많은 기대감을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엇갈린 행보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고 진짜 국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너무 힘든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SK하이닉스만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도 삼성전자보단 낫구나, 내가 잘 선택을 했구나, 약간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AI 거품론이나 전체적인 경기 침체다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반도체 쪽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미국 증시로 보면은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AI 관련된 기업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만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아시아 증시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매력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급세가 많이 말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6만 원 깨고 앞자리가 5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세도 들어와야 돼요. 개인들의 매수세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진짜 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금투세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시장에 불안감을 만들고 있지 않나. 국내장 투자하면은 갑자기 금투세가 내라고 하면 차라리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약간 국내 투자를 머뭇거리는 부분도 많다. 약간 이런 부분을 이런 공매도 관련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을 돼야 저는 좀 더 국내 증시에 원활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강력한 섹터가 없었어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렇게 시장을 달궜던 섹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번 주 같은 경우에 퐁당퐁당 띄엄띄엄 쉬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 쉬었죠. 딱 이틀 장하고 하루 쉬고 또 이틀 장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적응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국내 관련해가지고 특별히 강력했던 섹터는 한 며칠 동안 올라줬던 중국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셌다가 지금은 많이 주춤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건데 많이 올라가요. 지금 약간 조정이 있지만, 근데 국내 증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눈치 보기가 조금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안 가는데 SK하이닉스는 가? 그러면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약간 장 초반에 눈치 보기가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흘러갔지 않았나. 2차 전지가 좀 약세일 때는 반도체가 좀 끌어주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쪽이 좀 괜찮게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이 고가권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세, 그런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는 아직도 살아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다우나 뭐 S&P 500이나 이거는 최고가 갱신이 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직전에 고점이었던 가격대까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던 부분이고 이 가격대만 좀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세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메타가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AI가 아직 꺾였냐? 라고 본다면 저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메타에서도 스마트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더욱더 AI 기대감도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블랙웰 수요가 무궁무진하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뭐 TSMC도 계속적인 매출의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면 상해 종합이나 신천 종합을 보시면 되는데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뭐 상해 종합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뭐래도 중국의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이런 급등세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밸류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 도움이 되고 있냐? 라고 한다면 저는 막상 나오고 나서 더 기대감은 꺾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조금 아쉬운 흐름세가 나오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 대규모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국내는 이런 액션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감도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 증시도 원활한 흐름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본도 나스닥 흐름이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일본 니케이랑 나스닥을 보시면 엄청난 비슷한 흐름이 나와요. 지금 다시 한번 전고를 뚫러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세. 아직까지 간격, 나스닥에 비해서 간격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일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계속적인 일본에서도 밸류업을 진행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증시를 견인했던 부분도 있고 계속적으로 엔화 약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증시를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물론 지금 뭐 BOJ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금리 관련해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큰 충격은 많이 안 받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받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충격을 받고 난 뒤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못 태어나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지수 차트를 봤을 때 좀 괜찮다. 이 나라들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먼저 말씀해드리면 네, 아직까지도 암울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하락했던 부분을 만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또 누가 보면 이걸 하락 추세가 된 거 아니야? 21선 돌파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고점도 갱신을 못 해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 약간 불안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와가지고 있다. 이때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고점 이 구간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네,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2680을 안착을 하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를 말씀해드리면은 코스닥은 좀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더
안 좋았던 모습인데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메말라지니까 가벼운 종목들 쪽으로 수급세가 이동이 됐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서 코스닥은 좀 하락은 했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안정세가 있지 않을까. 코스피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면서 좀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시총 상위인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비엠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만큼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보면 리가켄바이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줬어요. 네, 올라가주는 모습세도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세가 저는 오늘 장에서 코스닥이 떨어졌지만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에 투자할 때가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알찬 자료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조금만 쉬었다가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알찬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섹터는 한 번 정도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은 메타에 바로 신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이유인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 안경을 출시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마크 저커버그가 이 신제품을 공개하는 모습가 나왔는데 저는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애플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때랑 이 제품을 공개할 때랑 안경 쓰는 입장에서는 비전 프로는 안경 쓰는 사람은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이 메타에서 나왔던 이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나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괜찮게 잘 나왔다. 여기서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도수나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오고 나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스마트폰 다음에 디바이스 체제가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이것도 이제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 없어지면 불편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 분들도 많고 지금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을 제가 말씀해드리면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핸드폰을 막 진짜 1년에 한 번 진짜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바꿨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 시대가 뭐냐면은 핸드폰이 느리면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뭐 게임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뭐 핸드폰 좋은 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핸드폰 판매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핸드폰 교체 주기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길게 쓰시는 분들은 뭐 4년 이상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도 뭐 3년 이상도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해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 옛날에는 배터리 소모도 되게 빨리 달고 했었는데 기술이 점차 발전되면서 배터리도 좀 더 괜찮고 게임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에 핸드폰을 사용해도 다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요즘 트렌드는 약간 이 스마트폰이 약간 카메라 역할을 대신에 하고 있다. 약간 영상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화질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따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걸로 편집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고, 근데 교체주기나 이런 부분은 안에 있는 컨텐츠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소비가 이렇게 많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 안경으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먼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잭상도 이걸 보고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메타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으로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잭슨왕이 좀 약간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이 스마트 안경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안경을 쓰고서 우리가 많은 유튜브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시청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통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화를 귀에다가 대고 전화 받기가 되게 불편했던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오랫동안 통화하면 뜨거워지고 이랬던 부분을 이제는 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전화도 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발전이 됐는데, 이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도 통화나 이런 부분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더 간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컨텐츠나 킬러 컨텐츠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또 매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오라이언이라는 제품이에요. 메타에서 나왔던 제품 이 명이. 오라이언의 주요 기능으로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그리고 AI 기능성, 그리고 통화 및 메시지 기능이 있는데, 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물을 바라볼 때 이 사물이 어떤 제품인지도 메이커도 뜨고 막 이게 입체적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안경을 끼고 냉장고를 열면은 안에 있는 재료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할 건지에 대한 레시피도 나온다라고 해요. 그럼 그 얘기는 이게 AI까지도 접목된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가 기존에 되게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핸드폰, 옛날 2G폰을 사용했을 때는 용량적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넘기면 안 되니까, 제가 사용했을 때는 200개까지밖에 저장이 안 됐을 때였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자나 이런 부분은 지우기가 되게 아까웠던 문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장이 계속 무한대로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전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문자 메시지를 떠나서 SNS까지도 발전이 됐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지금 나온 공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실사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가 되냐 안 되냐. 요즘 핸드폰은 거의 유튜브 시청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카메라, 그리고 게임, 뭐 이 세 개가 거의 주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진, 뭐 동영상 이런 부분 다 이런 걸 떠나서 전화, 이런 건데, 이 안경으로 이제는 게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안경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때 제일 혁신적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바로 문자 메시지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문자를 하나 보낼 때마다 30원이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에서는 한 글자만 보내도 이제 공짜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가니까, 문자 메시지 이거 더 나가고 돈 나갈 거면 차라리 그냥 스마트폰 쓰면서 차라리 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넘어왔고, 거기서 이제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존의 게임은 어떻게 보면 핸드폰으로 테트리스나 뭐 지뢰찾기나 이런 거밖에 안 했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PC에서 하고 있었던 게임을 이제 핸드폰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도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 이렇게 되면서 PC 시장이 많이 죽어지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졌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안경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컨텐츠, 스마트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컨텐츠나 이런 부분이 더 확장이 되고, 뭐 VR 기능을 활용해서 3D 입체적으로 더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굳이 아이맥스나 이런 부분을 가서 볼 필요가 없이 집에서도 그냥 즐길 수가 있게 될 수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AI 기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냉장고에서 레시피나 이런 걸 봤을 때 요리의 레시피나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스마트폰이 나오고 많이 사람들이 멍청해졌다라고 다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 뭐 전화번호부를 진짜 10개, 20개 이렇게 막 30개 외워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전화번호도 안 외우고 이제는 길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전화번호 뭐예요?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봐요. 네, DM 하려고 하는데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제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스마트폰보다는 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관련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제가 왜 이거를 나왔을 때 되게 혁신적일 것 같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부분은 이 상단에 보시면은 네, 약간 고글 형태입니다. 이거를 착용을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무겁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사용을 하기도 힘들고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목이 너무 아프다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안경인 형태로 왔던 제품, 이 제품이 더 혁신적이게 다가왔다. 왜냐면 우리가 기술의 끝은 뭐냐? 어떻게 보면 편의성, 그리고 심플함 이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스마트 안경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더 간편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초에 나왔어요. 애플이 어떻게 보면 이 비전 프로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카를 포기하고 많이 이거를 이제 올인한다라고 할 정도로 출시하기 전에 많은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출시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쌌다.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장난감,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는 그렇게 가격적인 이질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면 기존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가격 차이가 뭐 2배까지도 차이가 안 날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살만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3,499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거의 500만 원, 600만 원 선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될까? 스마트폰이 확산이 됐던 이유는 이거를 사용했을 때 금전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들어왔는데 이 애플의 비전 프로 뭐 아니면 오라이언 이거 제품을 살면서 우리가 스마트폰보다 더욱더 편의성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아직까지는 이 가격대를 납득을 못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이언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개는 했지만 아직 출시일이랑 가격은 공개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는데 비전 프로보다는 저렴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적인 뉴스는 이 스마트 안경이 흥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일 큰 거는 바로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스마트폰과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한 번 정도는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2년마다 바뀌었던 거, 1년마다 바꿨던 게 이제 3, 4년 써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전화나 이런 거 하고 이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게 영상이나 이런 부분 시청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더 괜찮게 나갈 수도 있다. 근데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시점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공개만 하고 나서 이제 출시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가격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더욱더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 프로토타입에서 나왔던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위에 거는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고글 형태, 그리고 일반 안경 형태입니다. 이 메타의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크고 주요 기능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VR과 AR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있는데 이 메타의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AR 쪽으로만 좀 더 초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 OLED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고해상도예요. 네, OLED가 들어간다는 건 더 고해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레비도 OLED TV 쓰시는 분들도 있고 LCD TV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컨텐츠가 아직까지는 OLED까지도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적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OLED가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LED를 채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가격을 좀 더 싸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은 자체 칩, 애플의 자체 칩 그리고 메타도 자체 칩을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무게 같은 경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운동기구다라고 할 정도로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거의 650g인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착용을 한다는 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관련주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봤다시피 애플의 비전 프로 그리고 메타의 오라이언 보면 제일 큰 거는 저는 그거였어요. 왜 메타 관련 오라이언을 봐야 되냐.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고 나서 애플의 주가는 많은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아, 너네 잘못했다. 잘못한 거 만든 것 같다. 아직은 아니구나. 너네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사명도 이제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던 부분이 있어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 메타버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뭐 애플의 캐스트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스마트 안경까지 나올 때 거의 10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기술력 그런 부분이 있다. 메타가 그냥 갑자기 이게 돈 될 거야 하면서 갑자기 출시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기간 동안 연구 개발을 하면서 앞서 나갔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제는 메타가 이쪽으로 시장을 활게 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APS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애플의 오라이언 출시하고 나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애플의 비전 프로에 OLED가 들어갔었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보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의 뭐 메타의 오라이언 같은 경우는 LED 채택을 한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OLED도 넘어갈 수 있다.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LED를 사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OLED 관련해 가지고는 APS 다들 뭐 APS 홀딩스라고 하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PS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AP 시스템의 지주사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AP 홀딩스 같은 경우는 FNN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뭐냐면은 계속적인 뭐 우리가 얇게 보고 해상도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잖아요. 유리막에 입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더 시각적인 효과를 늘릴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APS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또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APS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조금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가 되게 암울합니다. 네, 와 과거의 영광을 다 잊고 지금은 이제는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죠. 근데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불과 거의 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종목이에요. 네, 이런 종목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누가 봐도 신규로 한번 살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 이때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과거에 많이 올랐고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 횡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고 어느 정도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네, 이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간 횡보 과거에 봤을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이 구간은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렸는데 빠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달 만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초기
이때부터 우리가 할 일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승했을 때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제일 기초는 뭐냐, 이런 바닥권인 종목일 때 1차적으로 올라가서 사야 되는 부분은 이평선이 다 안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 뭐 120 이평선, 60 이평선이 지금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꺾였냐, 이 종목들이 바로 이때 바닥권에서 나오는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바뀌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전까지 이 종목도 지금 요즘 오늘 가격대로 보시면 이평선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간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 이 장기 이평선이 이제 캔들에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는 거는, 이 종목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구나, 그 말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커요. 우리가 이평선이 모아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액션이 나옵니다. 이때 이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액션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8월 달에 하락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더 관심이 없어졌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 종목의 조금 아닌 단점이다.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야. 하지만 여기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APS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랑도 많은 부분이 있고, 삼성에서도 이쪽 어떻게 보면 VR 기기나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첨단 기기나 IT 기기 얘기할 때 삼성전자, LG 뭐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 쪽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지금이 10월 달이에요. 이제는 뭐 내년 정도, 내년에 들어가는 게 좀 그렇고, 내년 이제 CES 맞춰서 만약에 이때도 뭐 스마트 안경 관련 얘기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서 신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출시하는 모습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APS도 호재가 작용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업 분석으로 보시면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한 이유가 나와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악화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이번 연도도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상폐될 회사냐라고 본다면 그런 회사는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약간 투자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그 메타버스 관련주 APS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LG 쪽에서도 말씀을 해드려야 되죠. 이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LG 이노텍이라고 하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아이폰 관련주 아니야? 뭐 테슬라 쪽 자율주행 관련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만능 부품 회사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아이폰 쪽 관련된 매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이폰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은 있지만,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첨단 부품을 다 만들다, 웬만한 건 다 한다. 자율주행이냐 스마트폰이냐, 그리고 여기 이렇게 AR 기기나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다. LG 이노텍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제품입니다. 밝기 보시면 나오고, 영역이나 이런 부분 좀 더 간편하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기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메타가 나온 거에 비해서는 아직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LG가 자체적으로 출시를 안 하고, LG가 요즘 잘하는 게 뭐냐면 B2B 기업 형태로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사업도 접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세를 이끌겠다, 이런 취향세도 많이 취하는 만큼 LG 이노텍에 들어가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메타에서 채택을 한다라고 하면, 또한 LG 이노텍이 다시 한번 지금 아이폰을 떠나서 하나의 또 무기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AR, VR 글라스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워낙 무궁무진합니다. 23년도에는 166억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32년도에는 약 491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491억 달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하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때 23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거 재밌겠다 해서 샀는데 한 달, 두 달 쓰니까 이제 좀 시큰둥하고 약간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근데 과거로 이제는 좀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차트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LG노텍이 지금 아이폰이랑 연결이 되면서 그 지금의 차트를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이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출시하면 또 오르겠지 했는데 막상 출시하고 나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세. 왜 이런 연출이 나오냐면 아이폰에서 아이폰 16이 나올 때 AI 기능을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간다고 했는데 막상 어떻게 보면 이제 출시하고 나서 얘 AI 기능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있다, 나중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불안 심리가 나왔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니네 한다고 해서 우린 투자를 했는데 약간 그러면서 애플은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애플은 또 복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근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는 약간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뭐 들어가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약간 뉴스를 체크해야 돼요. 메타에 우리가 갖고 있는 AR 기능, 뭐 VR 기능 이런 부품들이 메타에 납품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트보다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지 마시고 나중에 뉴스 나오면 그때 바로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을 말씀해 드리면 덱스터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을 왜 말씀해 드리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갈 때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덱스터가 좀 더 채워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VFX 기술, 뭐 CG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술을 많이 제공을 했던 부분도 있고, 뭐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컨텐츠나 안에 우리가 이 스마트 안경을 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게임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2D 안에서 약간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우리가 닌텐도 위나 이런 부분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걸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뭐 운전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게임도 할 수 있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많이 혁신이 될 수 있고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돼야 가격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돼도 납득이 되면서 살 가능성이 높지, 지금은 약간은 어느 정도 조금 비싸게 나온다라고 하면 실망을 할 수가 있다.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덱스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딱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오라이언을 공개하고 나서 이때부터 이렇게 한번 상승세가 나와주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면서도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때 대량 거래량이 나왔죠. 메타에서 오라이언을 출시하니까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지 하면서 수급세도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작용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좀 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실적까지도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매출액을 보시면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어느 정도 적자폭을 많이 축소했었던 모습세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연도에만 어떻게 보면 액션을 좀 더 보여주면 저는 다시 한번 긍정적이게 나아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시총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2천억대의 종목입니다. 2천억대의 종목이면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또 대주주 지분이죠. 대주주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리고 누가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시총 2천억 밑에 있는 회사들은 대주주 지분율이나 누가 투자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CJ ENM에서 지분을 6% 이상을 갖고 있고, 이 얘기는 우리가 컨텐츠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CG나 아니면 특수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 너네 거를 많이 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니네가 회사가 더 잘 나갈 경우에 우리도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고 있고, 전체 봤을 때 유통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총에 비해서. 그리고 CJ가 들어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기업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지금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극장 산업이나 영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주춤하면서 CJ가 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날개를 피고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덱스터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앞선 두 종목 APS나 LG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막상 들어가기가 지금 차트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 덱스터 같은 종목은 지금 자리에도 충분히 저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네, 5일선을 타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메타에서 출시일까지 공개를 하면서 가격도 공개를 해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오라이언 관련해가지고 호재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요.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네,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시면 야, 완전 CG 되게 좋다, 특수 촬영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덱스터랑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드웨어 쪽이 좀 더 각광 받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컨텐츠나 이런 소비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은 하드웨어 관련주를 조금 지켜보면서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 요즘에 올라가는 이유는,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은 덱스터랑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이때도 똑같이 올랐어요. 바닥권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까지도 올라갔었죠. 네, 내가 메타버스 그리고 이 스마트 안경 관련해 가지고는 대장주다라고 시장에 어떻게 보면 딱 눈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날도 상승세는 좋았지만 윗골을 만들면서 조금 분위기가 꺾이면서 주가도 지금 조금 하향 추세죠. 덱스트랑 자이언트 스텝이랑 어떻게 보면은 메타에서 오라이언 관련해가 출시하고 나서 상승세는 다 나왔는데, 한 종목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조금 추세가 꺾이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 다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첫날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세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길을 모았다가 한 번에 팡 올라가고 나서 지금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성향상 어떤 종목을 들어가는 게 더 좋냐라고 말씀을 해드리냐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올라가기엔 좋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호재가 나올 때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날도 출시하고 나서 상승세가 제일 좋았습니다. 시가가 1%대 시작했는데 고가는 상한가 29%가 넘는 거의 30%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눈에 익혔다가 외워놨다가 오라이언 관련해가 출시나 이런 부분 호재를 제일 잘 작용을 하고 상승세가 좋았으니까 이 종목을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들어가는 전략,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안경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지 제일 궁금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하드웨어 쪽을 봐야 되냐, 아니면 컨텐츠 쪽을 좀 봐야 되냐,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약간 요즘 시장에서는 실적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 뭐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오늘 탑픽으로 소개해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유가 뭐냐, FPCB 생산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메타의 VR 기기 관련해가지고 FPCB 공급했던 이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 우수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리고 바닥권에서 1차 상승 후 기간 조정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선 네 종목도 물론
APS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뉴스를 조금 체크를 해보자.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말씀해드렸고,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호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하면,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주가의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만 봐도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해 드린다면, 이 뉴플렉스 같은 종목은 이 종목도 메타에 출시하고 나서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네, 올라가주고 지금은 또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뉴플렉스나 공통점은 오라이언 관련해 가지고 주가는 오르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워낙 첫날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도 많이 올랐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이언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으로 끝난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석유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 들어가면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죠. 네, 갑자기 전쟁 관련해가지고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 메타, 스마트 안경 관련 종목들 차트를 볼 경우에는 올라가고 특정한 가격대를 지키네? 그럼 사람들, 이거에 종목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심리가 저는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만큼, 물론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좋다라고 말씀해드리지만 이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우수하다. 재무제표도 실적도 유사하고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도 유사하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시가총액은 지금 1,600억대고 대주주 지분은 30%대.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중요한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은 이번 연도 실적 예상치도 작년 대비 훨씬 높아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70%가 넘는 걸 예측을 하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만 해도 거의 90억대까지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분기, 4분기만 잘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 더욱더 큰 영업이익이 나왔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메타의 스마트 안경을 떠나서 이 종목은 지금도 많이 저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던 이유가 있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내일장에 이제 시초가에 들어가도 충분히 승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차트가 호재가 불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면서 가는 부분. 네, 그러면서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 지금은 121선을 지켜주고 있죠. 네,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그러면은 목표가가 얼마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9,000원대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지금 가격대가 6,000원 초반대니까 9,000원대까지 한번 찍어준다. 한 8,500원부터 9,000원까지는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네, 8,500원에서 9,000원까지는 분할 매도 구간, 수익을 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닥권에 되면 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대주주 지분율 괜찮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도 많이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4,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고 3,500원에서는 칼손절을 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메타의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고 나서 남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재미가 없다 하지만 이 종목 다시 한번 지켜봐도, 이 섹터 다시 한번 지켜봐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말씀해드렸던 종목들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